제가 시간 날 때마다 X를 검색을 하면서 이렇게 게시물로 옮겨드리고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감정도 조금 섞인 게시물들도 있고 이런 소식들도 게시물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을 보면은 괜찮은 소식들, 희망 가득 찬 소식들 위주로 그나마 올려드리고 있고 좀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기 위해서 부정적인 뉴스는 좀 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나아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라 마이너스 90%인데도 버티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마이클 세일러의 메시지인데요. 비트코인 여름을 기대하고 있다. 5월 26일 날 올린 날짜고요. 불장을 저는 생각을 할 정도의 이런 코멘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랑 좀 다른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하고 자기도 그 정도로 비트코인을 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변화가 없다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테죠. 아무래도 비트코인 수량은 한정적인데 이게 왜 가격이 안 오를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만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 시점까지 왔으면 아무리 지금 미장과 국장이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비트코인을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하는 사람도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만 안 오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신기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메시지가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좀 희망을 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올려봤고요. 이 게시물은 그거에 단순히 지금 남아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지금 100만 개도 안 남았다. 요 얘기고요. 그 100만 개를 나머지 애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데 거의 개인은 쳐다도 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완전 오래 투자해서 갖고 있는 분들 외에는 지금 1억 이상 주고 비트코인을 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나 기관들, 국가들, ETF들 이런 자금들이 결국엔 이 100만 개 갖고 싸우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기관, 기업, 국가, 연기금, 펀드, ETF 이런 애들이 싸우게 되면 공급 충격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개인이라고 하면 억만장자 정도 되겠죠. 우리처럼 개미라기보다는 돈 많은 개인, 억만장자, 10억 이상 소유하신 분들이 비트코인 한 개 정도는 살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지금 이거를 밑에서 엄청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다 계산하긴 힘들지만 지금 어쨌든 이런 401k에서 들어오는 자금들까지 다 계산을 해야 돼요. 미리. 이게 다 승인이 나 있는 상황인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있는 이 상황이잖아요. 이런 돈들이. 국가도 지금 미국이 산다고는 했는데 언제 사는지 도통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사우디 국부펀드 이런 애들이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이 오일머니 들어오면 난리가 납니다. ETF. 기업들도 솔직히 애플이 갖고 있는 현금으로 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은 이 상상도 못할 일이 발생이 되겠죠.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이런 현금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 비트코인을 사는 순간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의견은 이 M7 주식들 전부 이거 놓쳤다면 이 비트코인을 사는 게 좋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요거를 좀 포스팅 해봤고요. 앞으로의 10년은 10배 정도 올라갈 예정이고 앞으로의 20년은 100배 오를 자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세팅 값이 이 수학적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수학으로 이루어진 그런 계산이기 때문에 이 복리를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면 이 가격이 되게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이 여기를 갖고 있어서 이미 부자가 되신 분들 외에는 다 지금 비트코인에 올라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한 확실한 자산은 없다. 이 비트코인 이 계잡주가 10배 올라갈 수 있죠. 샌디스크처럼. 10배가 뭡니까? 샌디스크 한 30배 올라간 것 같은데. 근데 샌디스크는 우리 아시다시피 USB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왜 상장을 해서 떡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올라탔겠죠. 근데 그런 거를 일반 개인들이 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10배짜리 뭐 주식들은 계속 나오지만 다 못 올라탈 가능성들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비트코인은 10배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단순한 논리죠. 네. 다른 거를 또 열심히 찾아서 10배를 얻을 수 있지만 확률이 엄청 떨어져요. 10개를 샀는데 하나만 터져도 되는데 10개 다 안 터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10개를 살려면 자금이 10개로 쪼개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10배 터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죠. 그러니까 시드도 고려를 해야 되고 확률도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제 입장에선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가장 높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고 그거를 좀 더 어떻게 좀 더 많이 벌어볼까라고 했던 자산이 MSTR이었고 그거를 어떻게 좀 더 많이 먹어볼까 하는 게 이제 3배였다가 이렇게 나락에 갔잖아요. 요거까지 MSTR까지는 좀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 자료는 2020년 1월 1일 이후로 계산을 해준 거예요. MSTR과 비트코인, 금, 스파이, S&P 500이죠. 이 수익률을 비교해 봤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 이후죠. 이후부터 1700% 고점에서 80%가 떨어졌는데 1700%입니다. 네. 비트코인 역시 고점에서 50%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지금 1000% 정도고요. 금은 꾸준히 상승해서 157%, S&P 500은 1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하고 이 S&P 500의 수치가 작기 때문에 이걸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3배 레버리지에 많이 투자하잖아요. 금 3배, 스파이 3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라리 비트코인이나 MSTR을 투자하는 게 훨씬 나아 보인다. 그거를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제 의견은 뭐 간단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불장이어도 비트만한 게 없다. 이제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이 2020년부터 이 평균 가격을 산정을 해봤을 때 큰 하락폭이 있어도 나스닥보다는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TQQQ랑 많이 비교를 하고요. MSTR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하고 많이 비교를 하지만 이런 레버리지 상품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렇게 온전한 이런 MSTR 주식이 훨씬 낫다. 비트코인과 이런 거를 비교해봤을 때는 레버리지는 하면 안 돼요. 아무튼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락장 2번 맞으면 그냥 녹아버립니다. 지금 사도 좋고 전고점에 사도 좋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하락만 견딜 수 있다면 10년 뒤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는 게임이다. 이게 제 의견이고요. 50%, 70% 이렇게 맞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수치가 1700%, 1000% 이렇게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다만 이 하락폭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나스닥에 그냥 온전히 얌전하게 투자하는 거죠. 1배로. 저는 지금 계좌를 앞서서 보여드렸지만 마이너스 93%가 실제로 찍혀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찍혀본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이거를 진짜 열심히 모아서 주식에 투자해서 마이너스 70% 이상 맞는다면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보 시절에도 70% 이상 맞아봤지만 TQQ에 투자해서 이렇게 맞아봤고 불주에 투자해서 이렇게 맞아봤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 2022년도죠. 그 하락장에서 맞아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게 왜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조금 멘탈이 좀 강해졌다고 해야 되나? 내가 믿는 자산이 확실해서 어쨌든 93%인데도 견디고 있지만 이때는 견디질 못했어요. 이때는 손절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이때는 견딜 수가 없었고 많은 손실을 기록하면서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저점에서. 이제 반등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손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0%, 60%, 70%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세상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그나마 작은 나스닥에 투자하는 거죠. 나스닥은 그래도 최하가 한 35%? 뭐 많이 떨어지면 40%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투자하면서 5, 6년간 지켜봐왔지만 35%가 최고 수치였던 것 같네요. 하지만 뭐 금융위기 뭐 이런 것도 터지면은 그때 한 60%, 70% 나가겠죠. 1배짜리가. 우리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60, 70%가 뭐 일상이 돼버렸는데 이 나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패닉이 올 겁니다.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들. 이 투자를 하면 반토막은 무조건 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견뎌내면은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게임인데 이거를 다 못하고 있었죠. 저도 그랬지만 가끔 생각날 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글들을 좀 올리는데요. 주식 투자 뭐 이렇게 했던 생각들, 비트코인을 좀 접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타이밍을 잡지 말자. 이 타이밍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고점과 저점을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여기에 좀 빠져들어가지고 괜히 고점에 잡으면은 손해 본 것 같고 저점이라고 들어갔지만 저점이 아닌 경우에 또 패닉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예 투자할 마음이 생겼다면 이 타이밍을 잡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좀 적어봤고 돈 생기는 대로 저축하듯이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이 내가 믿는 자산이라면 그냥 쌓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이 오랜 기간 존버하자.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본 건데요. 이 오랜 기간 동안 존버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중간에 이런 수많은 폭락도 있지만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계속 오래 가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MSTR처럼 갑자기 정책이 바뀌거나 비트코인을 판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에 자꾸 흔들리면은 오래 보유를 못하고 수익 20%, 30%, 50%에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시드가 크고 오래 길게 가야지만 큰 돈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돈으로 앞으로의 은퇴 이후의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 20년 고생을 해서 내가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 좀 풍족하게 사는 게 저의 바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 존버해야 된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기업도 좋아요. 뭐 애플이 오래 갈 수 있다. 지금 좀 침체기에 겪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애플을 애플이다라는 거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애플 가면 돼요.
저는 이런 모든 자산들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다 뭔가가 부족했어요. 뭔가 1%씩 부족하고 2%씩 부족하고 그러다가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접하고 나서 이게 약간 뭔가 100%의 그 아쉬움을 다 채울 수 있는 자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고, 이 기업들이 갖고 있지 않은 뭔가가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도 좋고 MSTR이라는 기업도 좋고 이 그냥 비트에 관련된 거는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TF에 투자해도 상관은 없고, 그래서 돈이 생기면 이런 모든 자산들을 좀 사는 게 목적이고요. 그걸 오래 보유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올인을 하자. 그래야 시드가 한 방에 많이 들어가서 한 방에 커질 수 있다. 그러면은 좀 일정 부분을 덜어내고 배당주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STRC처럼 변동이 없는 배당주에 투자도 할 수 있고, 변동은 있지만 돈을 많이 주는 커버드 콜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 종목에 몰빵을 해서 키우는 의견은 저는 5년 동안 변하진 않았습니다. 시드를 어쨌든 키워서 한 방에 먹자. 근데 그 한 종목이 계속 실패를 했던 거죠,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물려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좀 빛을 발할 거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 이 비트에 관련된 모든 종목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떨어지면 계속 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되고요. 저축하듯이 계속하면 좋을 것 같고, 남들 의견은 좀 무시하자라는 의견은 좋은 의견일 경우에는 수용을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아예 생각이 없었다가 이런 하락장을 맞고 나서 느꼈던 부분은 이 배당 흐름이 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이 돈이 그래도 매달 좀 일정 부분이 좀 들어오면 이런 하락장을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큰 수익도 좋지만 좀 안정적으로 길게 끌고 가려면은 이 체력적으로 이 뭔가에 계속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일부 의견들은 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그 의견에서 너무 갇혀 있지 않고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 남들 의견을 무시하자라는 표현 중에 하나는 그냥 악플이죠. 악플과 뭐 악담, 이래서 망해서 좋나, 이 조롱들을 무시하자는 얘기예요. 소신껏 그러니까 내 의견대로 투자를 하는 방향이 내 의견대로 소신껏 투자를 해보고, 이게 뭐 성공이든 아니든 좀 겪어보시고 다시 의견들을 수용하시고 다시 또 소신껏 투자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돈을 투자하게 되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돈이 좀 커 보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1억 이상 되고 이 등락폭을 보면서 결국에 사이버머니로 인식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것도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견딜 수 있는 폭은 한 1억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솔직히 돈이 많이 불어났을 때는 조금씩 더 안전한 자산으로 가는 게 전 맞다고 보긴 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거기에 좀 돈을 오래 보관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깜냥만큼만 투자하자. 이게 하락폭을 견딜 수 있는 만큼인 거죠. 어떻게 보면 현타가 온다면 더 사면 되고요. 폭모가 온다면 더 사면 된다.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미장과 국장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제자리 걸음, 오히려 하락하면 하락했지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근데 좀 돈도 많고 내가 좀 여유가 많다. 그럼 지금이 오히려 더 담을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사면 더 싸게 사고
올라가면 더 큰 수익을 보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좀 해지하기 위해서는 더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입니다. 기회는 반드시 또 오죠. 올라갔다가 어차피 차익 물량 때문에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다시 기회가 오게 돼 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항상 저도 조급했기 때문에 이 투자에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없다면 현금 흐름을 만들자.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커버드 콜을 좀 생각을 해본 거고, 최근에 봤던 상품 중에는 원래 BTCI만 보고 있다가 XBCI라는 약간 좀 그것도 약간 펌핑하는 그런 커버드 콜인데, 비트코인의 흐름을 1.5배로 따라가는 거고 떨어질 때도 1.5배로 떨어지는 그런 상품이더라고요. 연 37%인가? 그런 상품에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흐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이런 사례들을 좀 많이 공부하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략적 커버드 콜은 제일 인기 많은 상품이 BLOX라는 그런 상품이 지금 가장 인기에 있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탈 잡기에는 DCA가 최고다. 이 평단가 생각 안 하고 계속 사는 그런 무지성, 이 투자를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제일 최고인 것 같긴 합니다. 몰빵으로 갑자기 사가지고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맞느니 그냥 천천히 가는 거죠. 못 먹어도 그냥 천천히 가는 거죠. DCA 방법이 가장 좋다. 일반인들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절대 수량을 늘리기 위해 매도하지 말자. 이게 타이밍상 이 고점이다 생각해서 팔고 저점에 사자라고 했는데 이게 안 떨어지면 완전히 세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운이 좋게 한번 저점에서 샀다고 쳤는데 이게 다음에도 올 거라는 확신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이 수량 늘리기 위해서 저도 별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더 비싸게 사더라. 수량을 더 손해보게 되더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DCA를 해서 수량을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4848에서 수량을 늘리기는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깝다. 10년 후엔 이미 부자다. 지금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하면은 이미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 인생을 걸만한 의미 있는 돈을 넣어라. 진짜 1,000만 원 넣고 부자가 되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 1억은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같은 서민들한테는 1억이 가장 큰 돈이기 때문에 1억 정도면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 일하면서 살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시작하라. 지금도 느끼지만 제가 쿠팡에서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거의 뭐 공장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 맨날 나오는 이런 택배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똑같은 시스템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관리직이지만 그래도 이런 현장에 투입이 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하는 거를 체력적으로 좀 힘들기 때문에 오래 할 수는 없을 거다. 분명히 예전에 5년 전부터 이걸 준비를 했었던 거고, 이게 잘 풀리지가 않으면서 5년만 시간을 까먹은 상황이 된 거죠. 지금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어쩔 수 없다. 다시 시작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예전에 뭐 한 15년이면 되겠다 생각한 거를 그냥 20년으로 늘렸다고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 어제가 가장 싼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늦은 때는 없고 오늘도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은 무한히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정화폐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모든 자산은 돈 대비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 사면 오른다. 그죠? 내 주식 빼고는 다 오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좋은 매수 타이밍은 매일 온다. 그렇게 좀 마인드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려놨고, 투자 방법이 잘못됐을 뿐 이제 깡통 찼다고 슬퍼하지 말자. 300만 원 남았을 때 좌절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 투자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는 성공을 못한다. 근데 이미 물이 엎질러졌기 때문에 다시 물을 채워 넣기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레버리지를 강행하고 있지만 잘못된 거는 맞는 것 같다. 깊은 깨달음이죠, 완전. 레버리지는 다시 하지 말자. 야,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 레버리지가 이렇게 녹을 줄 몰랐습니다. 요거는 횡보를 원웨이로 떨어지는 건 그렇다 쳐도 횡보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드를 갉아먹을지는 상상을 못했어요. 레버리지는 안 된다. 아무튼. 그러니까 횡보만 해도 이 계좌가 녹아내리는 거를 느껴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은 레버리지는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맨날 상승한가 하락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중간에 횡보가 무시 못하는 상황까지 갈 줄 몰랐습니다. 돈을 못 벌어도 좋다. 원금만 잃지 말자. 지금 생각은 원금을 그냥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이후의 수익은 사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천천히 가볼 생각입니다. 최종 평가죠. 네, 병신 같지만 돈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지금 같은 불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돈도 못 빼고 버틸 수밖에 없었던 이런 심정들, 이거를 평생 갖고 가기 위해서 이런 기록들을 남기는 거라고 봅니다. 실수는 기존에 5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폭락장과 불장들이 막 매년 한 두세 번씩 발생하잖아요. 폭락장이 한 번, 두 번 많으면 불장도 역시 한두 번 정도 나오죠. 그거를 5년 동안 겪어오면서 느낀 게 많이 교차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결국엔 돈을 벌려고 했는데 이 고통과 시련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긴 시간 이런 게시물을 같이 한번 봤는데요. 다음에 또 시간 되면은 제 생각들 많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 참 세월 빨리 갑니다.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